28일이니까 그 저번 달에 나왔던 뭐 시사인 어떤 뉴스의 어떤 그 잡지인데요. 그걸 갖다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헤드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들 키워드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임신 경험 여학생 중 낙태가 74%. 이거 굉장합니다. 임신 경험 여학생 중 낙태가 74%.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 성관계를 해서 이제 임신까지 간 어떤 그 여자 청소년들이 전체 표본인 거죠. 그 전체 표본 중에 100명이라면 74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 낙태했다. 나 낙태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낙태했다. 그 중에 26%만 어느 정도 미혼마가 돼서 이 애를 이제 키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애를 키우지 못하고 또 뭐 됐습니까? 아까 앞에 봤잖아요. 또 영아 2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니까 실제로 그 헤드라인만 봐도 이제 이런 어떤 유의미한 어떤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험이 없으면 못난이와 찌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험이 없으면 못난이와 찌질이다. 자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성경험이나 성행위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 또래 집단 있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또래 집단에서 가령 그 또래 집단 분위기가 좀 이제 음주라든가 아니면 포르노 같은 어떤 그런 마약을 섭취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그 또래 문화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비행 하위 문화죠. 그런 하위 문화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 나는 이제 성행위를 하고 싶지 않는데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싶거나 왕따 당하고 싶지 않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에 동조해야 되는데 동조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행위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는 뭐냐 하면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그 또래 문화의 어떤 그 영향이 얼마만큼 강한가 아는 거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어떤 그런 어떤 해석을 주는 거죠.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이민송 교수님께서도 이제 자녀분 이제 합격금융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또래 문화가 이제 워낙 이제 뭡니까 정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몸집에 이제 그 욕설이라든지 이걸 갖다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이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이건 이제 사법연감이라고 해서 이제 사법부에서 뭡니까 매년마다 유의미한 어떤 그 기록들을 갖다가 내고 있는 어떤 그 책이 사법연감입니다. 사법연감이죠. 연합뉴스에서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이건 또 제목이 유의미하죠. 뭐냐면 청소년 상대 성범죄 청소년.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제 가해자로 청소년이고 피해자로 청소년이에요. 그런 어떤 그런 케이스는 도대체 2002년부터 2011년 이런 어떤 10년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이제 변해왔는가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2년도에는 60건했다가 2011년도에 690건이 되죠. 690건. 결국 이제 뭐냐면 60에서 690이다. 요 속도를 갖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몇 배 늘어난 겁니까? 10배 이상 나는 거죠. 속도가 무지막지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 2002년도, 2002년도 월드컵 할 당시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 그냥 자기 이제 좀 만만했던 그런 어떤 자기 또래에게 이제 성폭행을 하는 게 60건밖에 없었다면 2011년은 그래도 조금 현재잖아요. 현재 비슷한 2011년도에 69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폭행의 어떤 그 유형이 성폭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의 이제 아동 청소년의 어떤 그 문화 그런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좀 이런 것들 당연시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어떤 현상을 알았으면 가장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아니면 이제 성상담을 하는 이제 상담사로서 상담사의 어떤 그런 포지션에서 그렇다면 이런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이제 유의미한 성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유의미한 어떤 자료들, 어떤 콘텐츠들을 갖다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자, 청소년 성상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포괄적인 성 건강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성상담으로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사실은 이제 구성애, 이제 아우성이라 하죠.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에 이제 구성애 박사라든가 뭐 교회 이제 여타 이제 몇몇 이제 비뇨기과라든지 뭐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청소년 성상담을 한 걸 보면 주로 이겁니다. 성행위는 이제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너네가 이제 예를 들어 콘돔이라든지 이런 걸 안 끼면 뭐 에이즈라든지 인질이라든지 매독 같은 성병에 걸린다. 이제 그런 데 이제 국한이 됐어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너무 지역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청소년, 아동에 대한 어떤 성상담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인식으로. 그 인식의 지평을 좀 더 넓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어떻게 이제 잡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청소년들이 무지해서 자기가 가해자가 되면서 좀 약한 이제 어떤 자기 어떤 또래들 갖다가 성폭행을 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뭐가 있냐면 일종의 인간관계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뭡니까? 파괴가 되고 단지 이제 먹고 먹힌다는 어떤 그런 어떤 동물적인 양육강식의 논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성상담을 할 때 뭐냐면 그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결국 이제 유의미한 어떤 뭡니까? 인간관계라는 거. 유의미한 대인관계를 갖다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상담을 하는 이제 내담자에게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너는 같은 이제 인간으로서 서로 이제 얼마만큼 귀하다라는 거. 근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단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태도적인 측면입니다. 상담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담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들의 어떤 몸에 대한 어떤 뭡니까? 그 관점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 몸을 이제 말로만 이제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남자의 몸은 이렇고 여자의 몸은 이렇고 점차 이제 몸이 이제 아동기부터 이제 생교 발달을 해가잖아요.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같은 2차 성장기가 있고 이런 이제 뭡니까? 자랄 때 사실 이제 몸을 함부로 굴려서 이제 뭐 난잡하게 이제 성행위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해서 뭐 낙태를 한다거나 그렇게 될 때 너의 몸이 어떻게 차후에 이제 망가지는가?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런 어떤 근원적인 몸에 대한 어떤 지식도 상담가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관계 상호작용인데요. 사실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성행위를 하는 이제 그 두 명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두 명이 이제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를 안 하는데 억지로 하면 강간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성폭행으로 가는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끄집어내도 뭐냐면 이제 어떤 상호작용,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어떤 주요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내담자를 상담을 하면 상당히 폭넓게 유의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